분위기가 너무 가라앉나요? 너무 다큐멘터리 쪽 사람이 와서 무슨 다큐멘터리처럼 진행되고 있는 거 아닌가? 예능처럼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어이 센스 있게 누가 파란색 통에 코엑스 아쿠아리움 홍보 담당자라고. 감사합니다. 예. 하고 계신 직무와 현재 직장의 장점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유구한 역사를 가진 올해로 21년을 맞이한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정말 운 좋게 이직을 하여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마케팅 팀에 있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홍보 쪽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요. 뭐 저만 담당자는 아니고 이제 저는 주로 온라인 콘텐츠 생산하는 것, 좀 디지털로 된 뭐 사진이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 생물에 대한 생태를 알리는 그런 스케치 영상 혹은 이제 프로모션을 위한 광고 영상 이런 것들을 짤막짤막하게 이제 제작하는 일을 하고 있고요. SNS도 관리하고 있고, 그리고 방송국이나 이런 쪽도 이제 취재가 많이 와요. TV 동물농장이나 혹은 모닝와이드나 이런 것들부터 아니면 뭐 다큐멘터리나 뭐 광고 촬영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응대하고 현장에서 진행할 때 어레인지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유명 유튜버 워크맨 촬영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어떤 촬영이었나요? 너무나 핫한 장성규 씨가 이제 워크맨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직업들을 소개하는 건데 코엑스 아쿠아리움에 이제 컨택이 된 거예요. 좀 특수한 분야죠. 왜냐면은 저희는 아쿠아리스트란 직업이 있거든요. 이분들이 저희의 제일 중요한 분들이죠. 생물들을 잘 케어하고 계속 지켜주고 보존하고 연구하고, 그분들에 대한 그 직무를 이제 탐구하고 싶다. 그러면 이 아쿠아리스트라는 직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지고 이제 그걸 소개하는 일을 했고요. 저는 그때 이제 워크맨 쪽에서 이제 수중 촬영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PD님들이나 카메라 감독님들이 사실 한국에서는 수중 촬영을 진행할 일이 많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게 지원이 필요한데 가능하냐? 이래서 제가 수중 촬영 항목에 대해서는 같이 이제 좀 진행을 해줬고요. 되게 재밌었어요. 저도 사실 방송 쪽으로 수중 촬영 처음 진행을 그때 했었더니 입사하자마자 한 2, 3개월 만에 바로 그냥 가오리 수조 들어가갖고 그래서 저는 그때는 그렇게 촬영 지원만 진행했었어요. 코엑스 직원이시면은 뭐 사원 복지 혜택은 어떤 게 있습니까? 저희는 일단 365일 1년 내내 오픈하는 코엑스 아쿠아리움이기 때문에 너무 사측 냄새가 많이 나네요, 제가.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제가 이제 사무실이 아쿠아리움 안에 있어요. 아쿠아리움 안에 이제 왜 그런 이제 진입 금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열면 이제 사무실이 쫙 나와요, 저희가.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업무를 하다 보면 힘들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점심시간에 점심 빨리 먹고 이렇게 걸어서 한 2분만 내려가면 바로 이제 막 수달들이 막 와갖고 막 인사하고, 한 3개월 되니까 수달들이 좀 알아보더라고요. 그래갖고 와요 막 이렇게 이제 밥 달라고 오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저는 밥이 없는데 이제 알아보고 뭐 아니면 뭐 저쪽 가서 이렇게 잠깐 물멍 한다고 하잖아요. 뭐 이렇게 막 새우들 막 일하는 거 보고 가오리 헤엄치는 거 보고, 저는 그게 진짜 최고 장점인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코엑스 안에 위치를 저희가 해 있다 보니까 이제 식사 장소가 좋은 곳이 너무 많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식권이 나오거든요. 오늘은 뭐 한식 뷔페, 오늘은 서양식 막 이러면서 좀 식사를 되게 자유롭게 확 할 수 있는 그 장점, 그런 것들이 있네요. 네. 다음 표는 뽑아도 돼요? 네. 저에게 가톨릭 대란. 권호일 선배님에게 가톨릭 대란 어떤 존재입니까? 저한테 가톨릭 대란 걸음마다 라고 저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겨우 32살이 됐어요. 제가 성인이 딱 됐을 때 이제 20살이 되면 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좋은데 이제는 좀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확실히 초중고랑 다르더라고요. 길이 그냥 막 다들 정해진 게 있었다면 대학교부터는 그게 없더라고요. 내가 지각하면 그냥 지각한 거고, 내가 뭐 수업 빠진 거고, 뭐 들으면 듣는 거고, 뭐 대외 활동 이런 것도 다 찾아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런 게 저는 사회생활에 저의 첫걸음으로서 있을 때 내가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를 마음껏 시도해보고 성공하고 실패해보고 이럴 수 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라는 사람이 진짜 제대로 걷기 위해서 태어나서 그 걸음마를 배웠던 곳이 저는 가톨릭 대학교라고 생각을 해요. 학교 생활 굉장히 많은 걸 하시고 굉장히 행복하게 보내셨던 것 같은데, 다시 학교 생활로 돌아가신다면 돌아가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는 학교 진짜 재밌게 보냈고요. 만약에 다시 돌아간다면은 조금 고민해 볼 것 같아요. 왜냐면 솔직히 너무 재밌었어서 그만큼 재밌을 확률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때가 좋았고, 오히려 저는 그래서 사회에 나오고 나서 생각보다 학교 생각이 안 났어요.
되게 많이 안 났어요. 친구들끼리 이제 졸업한 친구들끼리 가끔 모여요. 그러면 뭐 학교 얘기 막 해요. 그러면 재밌게 하는데 걔네가 이제 학교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가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그렇게 든 적이 없었어요. 다음 표도 뽑아. 네, 제 첫 직장 굿네이버스 영상제작센터 나눔 마케팅 본부였고요. 거기에 PD로 있었습니다. 네. 굿네이버스에 재직하셨다고 이제 들었는데 뭐 어떤 활동을 주로 하셨나요?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영상 제작했고요. 뭐 거의 다큐멘터리 기반으로 저희는 보통 많이 호흡들을 하는데 그런 거 외에도 뭐 NGO들에서 영상들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써요. 우리가 보는 바깥에서 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 거는 이제 TVC 광고들, 모금을 이제 하는 모금 광고 이런 게 많이 나오는데 저희는 사실 그거 말고도 이제 뭐 소위 그쪽 현장에 이제 옹호 활동, 어드보커시 쪽이라고 하거든요. 그런 쪽에 대한 영상들 그리고 어디 기업들에 대한 이제 기업들 후원이 왔을 때 보고 활동, 한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조금 인식 개선이나 이런 캠페인용 영상 이런 것들을 저희 센터 내 PD들이 다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뭔가 바깥에 있는 영상 프로덕션들은 일반적으로 뭐 예능 전문, 뭐 광고 전문, 뭐 이런 게 뮤직비디오 전문 이런 게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모든 형식의 영상들을 이제 NGO라는 분야에 녹여서 만드는 프로덕션 구조였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구체적으로 뭐 만드신 영상 중에 이건 좀 잘 만들었다는 영상이 있을까요? 실제를 전방위로 볼 수 있는 게 360도 영상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제가 제작 담당을 좀 하게 돼서 이제 제작을 했어요. 그래서 VR 관련 이제 현장 오프라인 캠페인류들에 관한 미디어 소스들을 많이 콘텐츠들을 제작을 했고 그 중에 하나는 이후에 이제 따로 올렸을 때 조선일보 쪽이랑 삼성에서 하는 쪽에서도 이제 수상도 했고 그랬던 이야기가 있고 그 영상은 주제는 이제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가 편견이라는 말라이라는 아프리카의 나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보통 홍일이 너 이번에 출장 어디 가냐? 이러면 나 이번에 뭐 탄자니아가 말라이가 아프리카가? 라고 해요. 근데 우리는 사실 나라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그냥 다 아프리카가? 라고 이제 퉁을 치니까 그리고 그 문화가 비슷하지만 다 달라요. 뭐 우리랑 한국, 중국, 일본 다 다른 것처럼 그런 것들 그리고 한국인들이 일반적으로 NGO에서 아프리카가 그러면 일단 무조건 다 안 좋을 거라고만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편견들을 우리가 생각한 게 편견이었어. 근데 사실 거기서 다 사람 사는 곳이고 똑같더라 라는 느낌의 뉘앙스로 담았던 영상이 저는 제가 만들고 생각이 나는 거고요. 이제 뭐 굿네이버스 같은 뭐 NGO 단체에 입사하면 어떤 장점들이 있을까요? 장점. 단점이 너무 많아요. 단점이 너무 많아요. 진짜 힘들고 페이가 낮고 연봉 낮고 힘들고 고생하고 혼나고 보통 골든타임을 72시간 봐요, NGO들은. 그러니까 72시간 내에 다 세팅을 해야 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그게 영상 쪽도 일진이랑 같이 카메라들이 가야 되거든요, 현장에. 왜냐면 현장 상황이 지금 심각하다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널리즘적인 성격들이 있는 쪽이다 보니까 NGO는. 그래서 저희는 사무실에 저쪽 장에 속옷이 있어요. 그리고 저희 다 여권이 사무실에 있어요, 저희는. 왜냐면 누가 갈지 모르거든요. 일단 베테랑 선임분들이 먼저 우선시해서 가죠. 특히 일진들은 진짜 위험하고 현장에서 NGO 워커들은 많이 죽고 그러면 근데 이제 그럼에도 왜 NGO 사람들은 NGO에 있는가? 이거는 좀 너무 다 제각각이긴 한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고민해오던 그 질문들을 이제 답을 찾고자 라는 부분과 저는 그냥 사회에서 마이너스적인 사람은 안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저는 사회에 긍정적으로 플러스 0.01이라도 좋으니까 그 정도의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플러스적인 사람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좀 더 공익적이라고 사람들이 표현하는 그런 쪽의 분야에 많이 관심이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럼 NGO 단체에 이제 뭐 취업을 할 때 소위 말하는 뭐 순수한 마음이나 뭐 이런 게 좀 많이 중요시되는 편인가요? 아니면 전문성이 중요시되는 편인가요? NGO에서 근무한다라는 걸 전제로 간다면 1순위 전문성. 그 자신이 할 업무에 대한 전문성인 것 같아요. 각자 포지셔닝이 있는데 이게 비전문적이면 저희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는 움직이는 기반이 사람들의 후원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기업의 그런 그냥 계획적으로 잘 써서 효율만 있으면 돼 라는 돈이 아니에요. 저희는 되게 귀한 돈이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실패를 한다? 무언가를 행동을 했을 때 그러면 그게 되게 많이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실패율을 줄여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이어야 된다. 그래서 진짜 저희 쪽에 특히 그 국제개발협력과 직접적인 분들 그리고 국내 쪽에도 이제 사업을 하는 그런 사회복지사나 아보전 분들을 보면 진짜 스펙이 높고 진짜 전문적이세요. 사회복지사 분들도 말할 것도 없고 국제개발협력 쪽도 진짜 올라가면 막 다 영국이나 뭐 런던대 다니고 막 뭐 저기 막 서영고 스카이 막 이런 데 나와서 네, 그 정도로 전문성이 엄청 높고 이제 좋은 마음도 좋지만 그게 우선시되고 1순위여야 되는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